선시 불시오 법시 불어내니 객지 인신민년 견성 성불이로다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시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라 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로 법왕록 상당 제29편 공을 노래하다 하는 주제로 한 시 구절을 가지고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시가 무엇인지 그 깊은 현지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하루는 이왕과 법담을 끝내고 함께 모란꽃을 구경하면서 있던 중 이왕이 개송을 지어라 하자 그 자리에서 불을 읊었다. 옹필대방총이라 붓을 들고 아름다운 꽃을 마주하니 유래치 불동이라 불어오는 향기는 저마다 다르구나. 방룡 거밀배이요 머리털은 오늘부터 휘어지는데 화시 건현홍이라 꽃은 작년같이 붉어서라. 여마 수조로라 짙은 딴장은 아침 햇살을 따르고 형형 춘망풍이라 맑은 향기는 저녁바람에 실려가는데 하수 대영락이라 하필 입떨어진 데야 연우시 지원이라 공임을 알랴. 이왕은 겉뜻을 단방에 알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단락을 한 구절에서 짚어가면서 현지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는 이왕과 법담을 끝내고 함께 모란꽃을 구경하던 중 이왕이 개송을 지어라자 그 자리에 불을 읊었다. 법안선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물론 불법을 수행자가 제일 많겠지만 법안종을 이룬 대가람에는 지방의 관원이나 명망 있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 주로 법담을 나누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이왕이라고 하시는 것으로와 지방의 성규라고 부르듯이 몇 개 성을 묶어 한 나라를 만들어 왕으로 봉하고 그 나라들을 묶어 제국이라고 하며 황제가 통치를 하였듯이 이 구역의 이시성을 가진 한 나라의 왕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갈로로서는 이르지만 백성을 다스리려 하면 중국의 전통적인 공자와 맹자, 장자, 순자 등 사상과 철학적, 전통적 특이 공자의 인의 예지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국가를 통치함의 주요 덕목으로 삼았듯이 불교도 정신적인 한 측면을 이루었으니 그 왕이나 성규나 황제의 통치 철학이 어느 사상을 통치 철학으로 삼느냐에 따라 종교나 사상도 많은 흥망성쇠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나라의 이왕이 방문하였으니 물론 법담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람을 운영하는 데는 나라가 지방관리 또는 고관 대장들의 시절이 없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황벽스님 같은 경우는 지방 관찰사였던 배우와의 시절이므로 그 관찰사가 상공에 이르는 동안 배우의 도움으로 여러 사찰의 주지도 할 수 있었고 배우에게 가르친 법문과 법담들이 배우의 기록으로 전신보유와 완능록으로 전해져서 황벽스님의 법명이 세상에 풍미하게 되었으며 임재스님 역시 왕사시라는 지방관리와의 시절 인연이 있었으며 수많은 선사들도 다 지방의 관리나 고관대작들의 도움을 받지 않은 선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시절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법담을 마치고 정원을 거닐며 풍경을 함께 구경하면서 거니는 모습은 인연에서는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의 인연관계와 사람과 자연의 풍광이 상호 대경이 되어 하나의 시절 인연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꽃들 중에 모란꽃이 등장함 또한 의미가 깊습니다. 모란꽃은 중국에서뿐 아니라 불교가 전해진 신라 시절 이후 이 모란에 대한 전설적 설화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중국 유일의 여왕이었던 당나라의 척천무는 어느 겨울날 꽃나무들에게 당장꽃을 피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꽃들은 모두 이 명령을 따라서나 모란만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 강제로 꽃을 피우게 하려고 하였지만 무의로 끝나자 화가 난 황제는 모란을 모두 뽑아서 낙양으로 추방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모란은 낙양하로 불렸고 불을 지를 때 연기에 거슬린 탓에 지금도 모란 줄기가 검다라는 것을 전해집니다. 모란은 중국 중서부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작은 많은 꽃나무다.
원래 약용식물로 재배되어 왔지만 양귀비를 모란에 비유하는 듯 당나라 이후 모란을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대상물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꽃의 대표자라 모란이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란은 예로부터 꽃 중의 왕이라 하여 하왕이라 하였으며 꽃 중의 꽃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이 가진 사랑하는 꽃으로 청나라 이후에 중국의 국화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1929년에 국화를 매화로 바꾸었으나 당시 장개석 정부가 타이완에 망명해 버리면서 아직 중국은 국화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사랑받던 모란은 신라 진평왕께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대부분의 식물이 언제 수입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모란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확실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선덕여왕의 모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해져 옵니다. 진평왕 때 당나라에서 온 모란꽃 거린과 꽃씨를 얻어 덕만 선덕여왕의 공주시절 아명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덕만은 이 꽃은 꽃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향기가 없을 것이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왕은 웃으면서 너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꽃을 그려서나 나비가 없기에 이를 알았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국색을 갖추고 있으면 남자가 따르는 법이고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 꽃이 무척 고운데도 그림에 별과 나비가 없으니 이는 틀림없이 향기가 없는 꽃일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씨앗을 심었는데 과연 그녀가 말한 것 같았다. 그녀의 앞을 내다보는 시기는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란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금방 신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 된 것 같습니다. 신문왕 때에는 설총이 하왕제를 설하여 설화를 지어 후세 임금이 덕목으로 삼도록 했고 하왕인 모란꽃이 다스리는 꽃나라의 어느 날 어여쁜 장미와 후보정하고 볼품없는 할미꽃이 찾아와 서로 자기를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왕인 모란꽃은 고시마다 충신인 할미꽃을 선택했다는 내용입니다. 고래로 넘어오면서 민을 상징하고 부귀영화를 염원하는 꽃으로 모란은 쌍유사회를 중심으로 더욱 사랑받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국보 98호의 제12세기의 청자 상갑 모란 문왕이라는 자기를 비롯하여 수많은 고래 청자 상관과 여러 생활 도구로 꽃무늬로 대부분 모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모란은 숭상하는 풍속은 그대로 남았으며 특히 조선 후기에 널리 유행한 민화에는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이 가장 흔하게 그려졌습니다. 전통 혼례복이나 신방의 병풍에도 모란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라는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작은 나무로 보통 키가 1m 남짓 자랍니다. 생에 이 5개의 작은 잎이 같이 붙어 있는 곁잎이며 끝이 길게 갈라집니다. 꽃은 붉은 자줏빛의 꽃잎이 5에서 8개의 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은 접시만한 큰 꽃이 가지 끝에 피는데 일주일쯤 간다고 합니다. 꽃의 색깔은 붉은색 계통이 가장 많고 여러 원의 품종이 있습니다. 한림별곡의 내용 중에 홍무란, 백무란, 정홍무란이 나오며 조선 태종 6년에 중국 사신이 황후가 쓸 것이라고 하며 황무란을 요구하였고 이에 조선은 세 화분에 나누어 심어서 보낸 것이며 또 인조 25년에 일본 사신이 와서 청왕, 흑백, 정무란을 색깔별로 요구했다는 실록의 기록도 있습니다. 열매는 골똘이며 별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라는 꽃뿐만 아니라 여성의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모란 뿌리는 의를 없애고 여자의 월경이 없는 것과 피가 몰린 것, 요통을 낫게 하며 유산시키고 태반을 나오게 하며 해산 후에 여러가지 병을 낫게 한다. 고름을 빨아내고 타박상의 의를 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도 합천 원우세련에 있을 때 모란꽃을 많이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꽃을 보면서 이왕이 법안 선사에게 시영이 돌았던지 모란꽃을 풍경으로 시한수를 읊으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자 법안 선사와 저승에서 바로 원기질로 한계숭을 읊었으니 바로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홍필대 방충 붓을 들고 아름다운 꽃을 마주하니 유래치 뿔통이라 불어오는 향기는 저마다 다르구나. 발종 금일백이라 머리털은 오늘부터 휘어지는데 화시 거저농이라 꽃은 작년같이 붉어서라. 염치 수소로야 짙은 단장은 아침 이슬을 따르고 형령 청명풍이라 맑은 향기는 저녁바람에 실려가는데 하수 대영락이라 하필 입떨어진 뒤에야 연우시 지공이라 이를 인하여 공임을 날라 라고 한계송을 읊으니 같이 있던 이왕은 그 뜻을 단박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도 한시에는 해안이 미쳐나야 깊은 연일은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 지향하는 바는 보이는 바이라. 다시 한번 한구절시 한시의 해석이 아니라 법안 선사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었을까? 이왕에게 전하고자 하는 숨은 심지를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원필대 방충이라 붓을 들고 아름다운 꽃을 마주하냐라고 백년함 상처스님이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 옹필은 붓을 잡는다 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주인공인 법안 선사를 칭하는 것이니 가사장삼 둘러있고라고 주와 방총이라 방총은 아름다운 꽃이라 하였지만
이것은 객인 것이니 초목총림인 삼나 만상을 징하는 것이니 주객에서 객이 되는 것입니다. 때는 이쪽과 저쪽이 양면이 되는 것이니 주객이며 상대가 되는 것이니 또 이것이 체와 용의 상대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해석해 본다면 가사상삼 둘러있고 초목총림 삼나만상을 비춰보니라는 뜻이 됩니다. 유래치 불동이라 불어오는 향기는 저마다 다르구나라고 하셨는데, 유래치는 자연에서 꽃과 꽃들이 그 향기와 형상이 서로 다 같지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연에서 비치는 형형세세 성품들은 다르도다. 발종 금일배이라 머리털은 오늘부터 휘어지는데 라고 해석했지만, 발종은 머리털이도 되지만 자연에서는 초목총림 모두를 칭하는 경계를 이루는 거리며 총을 따른다는 시간자 흐름을 따라서도 해석해도 되지만 자연스러움을 따라서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이니, 만화방창 피어있는 꽃무리들을 칭찬한다 보아야 할 것이며, 금일백은 지금 여기에 휘어졌다 또는 흰색이다라고 하여도 되는 것이니, 하얗게도 피었지만이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단락은 만화방창 피어있는 꽃무리들 하얗게도 피었지만 이라고 얽고 싶거냐. 화시 거연풍이라 꽃은 작년같이 붉어서라고 직설적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화로 별도로 주로 보고 홍을 객으로 본다면 이렇게 시가 그렇다고 되니, 그 시는 해마다 오고 가지만 되는 것이니, 꽃은 항시 오나가나 해년마다 붉고 붉게 피는구나 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염치 스스로 짙은 단장은 아침 이슬 따라오라고 했지만, 염화는 아름답고 어예쁨도 저로는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라는 뜻이니 수는 따르다는 뜻입니다. 알이 닦고 어예쁨도 아침 이슬 따라 시들은이라고 얽고 싶군요. 형양 충만공이라 맑은 향기는 저녁바람에 실려가는데, 향기로 맑은 향기 저녁바람 함께하여 실려가니라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수 대형약이라 하필 잇떨어진 뒤에라야 해석이지만, 조금 조정하여 보이는 하필이면 바람 불어 잇떨어진 낭사온 나무가지라고 첨언하겠습니다. 어느 시지공이라 이를 인연하여 공임을 알려 자연선이 일어남을 인연하여 공의 돌이 알았도다. 자, 붙여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가사장삼 둘러있고 초목총림 삼나만상 비춰보니 자연에서 비쳐있는 형형생색 성품들은 다르도다. 만화방창 피어있는 꽃무리들 하얗게도 피었지만, 꽃은 항시 오나가나 해년마다 붉고 붉게 피지만은, 알이 닦고 어여쁨도 아침 내린 이슬 따라 시들지니, 향기로운 맑은 향기 저녁바람 함께하여 실려가니,
하필이면 바람 불어 잎 떨어진 앙상한 나무까지 자연선이 일어남을 인연하여 공의돌이 알았도다 라고 이납승이 불어 우리말로 엮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인의 이치가 바로 진리며 진실예상한 진여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한소설 개송을 얼마니 이왕은 겉옷을 단박에 알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진리는 다 이렇게 우리 눈앞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원인은 자유인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어소서. 바람 감사합니다.